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면서 아프실 때는 간병까지도 혼자 도맡아 해왔는데 뒤늦게 장남이나 다른 형제에게 사전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한편으로 좀 억울할 텐데요. 아니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틈을 타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놓은 형제 자매들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가족 간 상속 재산을 다투는 문제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라 심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먼저 대화로 풀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말로는 해결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돼서 마지막 방법으로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두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류분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자식이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비율의 유산상속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망인의 형제, 자매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못한다는 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신 망인이 생전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하신 유증으로 인해 본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법상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 의뢰인분 중 한 분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녀에게 주택과 토지를 모두 증여해 놓았고 그 결과 전체 상속 재산에서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서 유류분 부정액만큼을 언니에게 청구하였고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적게 받았으니까 유류분 받을 게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건 꼭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인이 사망 시점에 남겨놓은 재산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가 있으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후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한 잔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망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자녀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즉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망인의 직계 존속인 부모 등의 경우라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을 침해당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유류분의 기초재산을 산정을 하면서 본인도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즉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을 받아서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비율에 따라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봐야 침해당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망인 사망 시에 6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고 자식 3명만이 남아있다면 원래는 한 명당 법정 상속분인 2억 원씩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인이 유언으로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이 재산을 모두 줬다. 아니면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6억 원 재산을 모두 생전 증여했다면 나머지 2명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인 2억 원의 절반, 즉 1억 원씩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율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증여가 있다면 이를 어떤 증빙 자료로 입증해서 재판부를 설득할지도 중요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총액도 계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포함해서 주장을 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감정평가를 해야 할 것이잖아요. 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망인이 현금을 줘서 도와줬다. 그러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줘서 도와줬는지 입증을 해야지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산정 시 생전 증여 등과 같은 특별수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을 개시한 때, 즉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가족을 상대로 진행하는 거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실제 소송을 진행해보면 판결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의뢰인 분들마다 조정을 통해서 끝내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끝내는 게 더 유리할지 전략을 짜서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례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